안녕하세요. 또 다시 저와 함께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험할 수 있는 현실과 꿈,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두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안에서, 골목길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밤의 한 구석에서 여러분은 혹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나요? 들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나요?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정보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본 후 여러분은 다시는 밤에 혼자 잠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과시한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했던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뿐이었고, 나는 아파트 옥상에 정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괴롭힘이 심해져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심해질 때쯤, 그날도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지칠 정신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17층에 높이였고 우리 집은 4층이었다. 당시 같은 건물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괴롭힘에 대한 진잠을 틀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집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들 때쯤 뒤쪽으로 김기척이 느껴졌다. 복도가 지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주만이 위치한 우리 집 문을 열고 나오면 꺾인 복도와 비상구가 보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비상구로 가는 계단 문 앞에 누가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다녀왔던 저라 날이 어둑어둑해 자세히 보이질 않았다. 하지만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가깝게 봐도 30m는 떨어진 거리야 임기척을 느낄 만한 거리가 아닌데, 얼핏 봤던 채는 복도 옆 난간의 높이로 인해 어깨의 선만 약간 보이는 높이였다. 순간 머릿속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집에서도 만난 건가? 당시 괴롭힘을 취하는 생각만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그 녀석은 내 쪽을 향해 서서 이상하게 흔들흔들 움직일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서있던 아줌이라 나는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도망가듯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순간 또다시 임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뒤돌아 비상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비상구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난간에 손을 대고 허탈한 지근에 휩싸일 때쯤 뭔가가 내 위쪽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분명 비상계단의 센서등은 내가 있는 4층만 켜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눈동자는 서른커녕 칠흑같이 어두운 그 위층에서도 라이트를 비춘 듯 또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왜인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실루엣과 비슷했다. 이해 없이 소름이 돋았다. 난 서둘러 비상구를 나와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은 그날따라 을씨년스러웠고 빠르게 뛰는 심장에 초란한 마음을 대변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고 멀뚱멀뚱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누워있던 와중 복도와 낫다는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우리 집은 지역자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잠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림자가 또다시 지나갔고 또다시 지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그림자의 높이가 딱 나 정도 되는 초등학생의 높이.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혼가구들. 그 집엔 갓난아기만 있을 뿐 초등학생은 없었다. 순간 줄골이 오싹했다. 그림자는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반복하기도 했다. 머리통의 크기가 미묘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니 철창에 얼굴을 대고 시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너무 무서웠다. 맞는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저거가. 나는 몸을 돌려 눈을 꼭 감고 억지로 잠에 들려 했다.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지금 일어나면 잡혀 있는 이상한 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아직도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마치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저마치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난 오들오들 떨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아침이 찾아왔다. 아침 밥상에 앉자마자 나는 부모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나눴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최근에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2번 정도 했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잠깐 침묵하던 아버지는 대개 학교를 쉬고 싶냐고 물었고 당연히 학교는 가기 싫었지만 가겠다고 말했다. 그땐 학교보다 집이 더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유독 많이 맞은 것 같다.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아파트 옥상에 도착한 후 곧바로 난간 밖에 튀어나와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정신이 아찔했다.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아래서 올라오는 바람이 내 몸을 흔들어 날 수십 미터 높이 아래로 떨어뜨릴 것 같았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순간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자로 한 걸음이면 셈이 끝날 수도 있는 좁은 지붕 위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난 급하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던 대지도 기둥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하얀 얼굴을 지그하게 일그러뜨려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젖어있는 머리는 이리저리 얼굴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고 상반신은 기둥 뒤에 가려져 상반신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알몸이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더 크게 웃어 보였다. 나는 기명을 지르며 기둥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비상구로 도망쳤다. 애초에 죽고 싶어 올라온 주제에 온 힘을 다해 기상부를 뛰어내려갔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마치 그 녀석이 쫓아와 창문 밖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다. 당연하게도 옥상에 올라갔었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옆에 딱 달라붙어 거실 소파 위에 앉아 태어난 척 창문을 펼치들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삼천 보던 뉴스가 끝날 때가 되자 그제야 진산이 풀리며 안도감이 들었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오늘은 부모님 옆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아파트 바깥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무의식쯤에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날 바라보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마치 수박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뭔가를 느꼈는지 나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둘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방에 들어간 나는 그게 뭔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지졸하듯이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아침이었다. 가기 싫은 학교였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길가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핏자국과 하얀색 손. 그 녀석이 지금 뭔가. 그날은 이상하게 낫지 않았다. 다들 나를 없는 듯이 대했다. 그날 저녁을 먹던 도중은 부모님은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나에게 해녀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어제 젊은 여자가 투신 자살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미 누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별로 큰 감흥은 없었다. 아니, 잠깐만. 여자. 난 분명 떨어지는 남자아이를 봤는데 심지어 눈도 마주쳤는데 죽은 사람이 여자? 괜스레 몸이 떨려왔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무서웠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녀석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아마 그 녀석을 나를 죽으라고 부추기려던 게 아닌가 싶다. 왠지 그렇게 느껴졌다. 한 가지 신기한 건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맞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말 끝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들. 그것들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더 많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함께해요.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둠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